암호화폐가 지금 연이은 조정이다 보니까 저도 크게 할 말이 그러니까 뉴스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몇 가지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될 거는 지난 밤에는 그 알트코인 쪽으로의 오히려 수급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조정이었는데 알트코인 상위 10개 코인들이 상승을 해줘서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이렇게 보시면 아는데 살짝 지금 꺾이고 있고 알트코인 쪽으로의 도미넌스가 살짝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94,000달러를 이제 지금은 좀 겨우겨우 좀 유지가 되는 시점이고 일주일 기준으로 이제 12%. 근데 보시면 이더리움이랑 리플 그리고 BNB, 솔라나, 도지코인, 뭐 에이다 이런 것들이 좀 다 올랐어요. 체인링크랑 아발란체도 오르고 그리고 또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에 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고래 투자자들 쪽으로. 요런 또 유입들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몇 가지 뉴스를 같이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몇 가지 뉴스들 해드리고 또 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좀 최대한 가까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이야기해 준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 남자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좀 잘생기셨죠? 네. 잘생기셨. 이분 같은 경우가 보 하인즈라고 하는 남성분이세요. 트럼프가 최근에 임명을 했어요. 트럼프가 최근에 암호화폐 친화 인사를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분이 임명이 됐는데 전 미식 축구 선수래요. 네, 이분이 공화당 하원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아예 암호화폐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임명을 했습니다. 보아인즈를. 그래서 이제 본인이 도널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 선데이 게시물에 경제 문제에 대한 자문으로 2명의 새로운 인물을 임명을 했는데 그게 아마 첫 번째 인물이 아까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그 인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이 인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 이 보라는 분이 새로운 역할에서 데이비드와 협력을 해서 디지털 자산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업계 리더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전력이 좀 있어요. 2022년도 의회 선거에서 친암호화폐 관련한 이게 모금 기금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불법 정치 기부 공모 등 혐의에 대해서 또 유죄를 인정하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라이언 살라메라고 하는 분이 또 있어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좀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임원으로부터 자금 일부를 받았다. 요런 좀 혐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임명을 했고 그리고 이분을 임명하기 전에 전 재무부 관리 스티븐 미란을 경제자문 위원회 의장으로 또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두 인물 다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이다라고 일컫는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 임명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선 이후에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젊으시고 또 이제 또 이제 선수 출신이시다라고 또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정치적인 활약들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소소하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분이 임명이 됐다라고 해서 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지금 뭐 미국 정부 측의 인사들 자체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이 좀 많은 건 사실이고 또 얼마 전에 그 전략적 비축자산 관련해서 트럼프가 또 최근에 한마디 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도 언젠가는 다시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이제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예전에 해킹을 당했어요.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되게 오래된 거래소였는데 그래서 그 해킹을 당하고 나서 이제 그 고객들 사용했던 고객들에게 그 물량을 일부 돌려줬는데 그 물량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수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운트곡스 쪽에 관한 물량들이 시장에 급격하게 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마운트곡스 그 물량에 또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지금처럼 최근에 일어났었던 암호화폐 강세장에는 뭐 이런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정말 많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는 이상 그게 엄청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물량이 나와도 그걸 또 받아가는 투자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또 저희가 좀 조정 국면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요 뉴스가 조금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마운트 곡스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가 이제 전날 밤에 4,930만 달러 비트코인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약 716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라고 해요. 아캄 인텔리전스 X가 이제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마운트 곡스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4,93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했다. 이 중에서 1,900만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은 신규 지갑 두 곳으로 전송이 됐고 나머지 3,060만 달러 비트코인은 어떤 특정한 지갑 주소로 이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일시적인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34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또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남은 물량들이 언제 또 시장에 출현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에 이제 단기적인 공급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다. 그것들 여러분들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그게 또 시장에서 다양한 그런 방향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마이클 세일러는 그 조정 때 또 비트코인을 사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비트코인 매집이 있고 또 얼마 뒤에는 뭐 주주총회 그 비슷한 거를 열어서 뭐 또 이제 주식 안에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도 뭐 회의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보도는 아직 좀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조인스 나스닥 1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에 편입 100에 편입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라는 의미에서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기관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기관들도 이제 일부의 물량은 현금, 일부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특정한 종목을 사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소명도 해야 되고 이제 회사 측에서 살 때는 그리고 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ETF를 좀 많이 선택을 하셔서 포트폴리오에 담는데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QQQ라고 하는 이제 나스닥 시장에 있는 ETF 상품 안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측에서의 비트코인에 관한 간접 투자가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그 기업 안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랑 또 이제 회사 측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채택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대표 상장 지수 펀드 QQQ가 있어요. 이 QQQ라는 그 ETF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도 참고로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요거 관련해서도 뭐 비슷한 배당주들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이 QQQ 등에 투자하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난 16일 기점으로 이제 공시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최근 공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 43만 9천 개의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3만 9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됐다는 거는 그런 면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이 뉴스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잉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동향대까지도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요건 라이트코인에 관한 건데 이 라이트코인이 평균 1일 활성화 주소 수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라이트코인에 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부른다면 라이트코인을 디지털
실버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똑같이 반감기가 있고요. 똑같이 공급 제한이 있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라이트코인이 생겨난 코인이에요. 근데 역사도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솔라나 코인, 밈 코인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서 사실 라이트코인이 조금 관심도에서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그 관심도가 살짝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올해 라이트코인의 평균 일일 활성 주소가 40만 1000개로 집계가 됐고 지난해 대비해서 9.6% 늘어난 수치인데 특히 올 1월에는 일일 활성 주소가 137만 개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했던 수치를 찍기도 했대요. 근데 라이트코인이 그럼 시장에 왜 갑자기 다시금 주목을 받느냐? 블룸버그에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제임스 세이파트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정말 비트코인 ETF 처음에 상장됐을 때도 그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에 ETF로 상장이 됐다. 그럼 다음 코인은 뭐가 될 것이냐? 뭐 리플과 솔라나 많이들 기대하고 있지만 아니다. 라이트코인이 더 빨리 ETF로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코인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걸 사실 제가 랩소디를 통해서 예전에도 전달을 해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한 번 더 라이트코인 쪽에 관한 어느 정도 관심도가 집중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최근 몇 년간의 동향 속에는 라이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졌지만 지금 당장 최근에는 조금씩 약간 좀 그런 관심도가 붙고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라이트코인 쪽도 같이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 가지고 왔고요. 뭐 투자를 전혀 권유하는 건 아니고 요런 이제 관심도가 시장에 조금씩 나오고 있다.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이더리움 쪽인데 이더리움도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쪽에서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런 온체인 지표가 좀 나와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스톡 투 플로우다라고 하는 비율인데 이게 센티멘티에서 가져온 자료거든요. 스톡 투 플로우의 비율의 상승은 대형 보유자들의 축적 증가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희소성이 강화됐음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이더리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여전히 비트코인과 같이 약세이긴 하지만 온체인 지표상 요런 이제 공급은 감소됐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면 여기서 수요가 조금 더 많이 증가가 된다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온체인 지표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MBRB 지표, MBR Z 스코어라고 있는데 요거는 진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인 투자하실 때 참고 많이 하는 지표예요. 이건 Z 스코어고 MBRB 지표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 혹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어진 이게 지표인데 그게 지난 한 주간 0.74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장 가치와 보유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을 비교한 MBRB 지표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이더리움이 저평가되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에게 좋은 매수 기회라는 거를 시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풀어볼 수 있냐? 지난 한 주간 고래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로 확인이 된다라고 AMB 크립토가 관련해서 또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축적이 수요 확대를 통해서 매수 압력을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고 MBRB Z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좀 하락을 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더리움 온체인 지표상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다양한 소식들 이제 전해졌는데 여기서 이제 자료는 준비 안 했지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자면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양자 컴퓨터 발전에 따라서 비트코인 보안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잠재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체가 굉장히 큰 위협에 처할 수 있다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일단 이 WSJ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양자 컴퓨터는 몇 분 만에 비트코인의 개인키를 해독을 하고 또 비트코인의 보안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총 3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 전체에 관한 보안과 해킹의 위험성을 좀 시사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시장의 내용들은 비트코인도 좀 집중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 하락을 좀 같이 이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